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임수민 아나운서의 휴가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진행을 맡습니다. 오늘은 36년 동안 코러스 활동을 해온 코러스 세션 아티스트 김현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코러스 세션, 메인 보컬을 돋보이게 해주고 노래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인데요. 국내 음반 세션 전문 코러스 1호인 김연아 씨, 국내 가요뿐 아니라 광고에 쓰이는 CM송, 애니메이션 주제가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코러스를 완벽히 소화해내 국민 코러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유명 가수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한국 가요계의 독보적인 코러스 연주자,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국민 코러스, 가수들이 원하는 명품 코러스 김연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자, 이게 김연아 씨를 소개할 때 은반 위에는 김연아, 네. 음반 위에는 김현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국민 코러스로 불리고 계십니다. 네. 이거 누가 처음에 국민 코러스라고 불러주셨나요? 이게 처음에는요. 네. 사실은 그냥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대중분들은 코러스란 직업이 뭔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많이 아시는데 예전에는 코러스가 뭐 하는 저 음악 하는데요. 그럼 음악 뭐 하세요? 작곡하세요? 저 음반 세션합니다. 코러스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이 노래 들어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디 나와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러스라는 부분 때문에 노래가 좀 히트가 난 노래가 몇 개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절친이 주영훈 작곡가거든요. 작곡가 주영훈 씨. 네, 주영훈 씨가 타사 M본부에서 그 라디오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나가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막 수다 떨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영훈 씨가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 갑자기 국민 코러스냐 그랬더니 국민 MC, 국민 배우, 국민 여동생, 국민 남동생 다 있는데 너도 전 국민이 다 들어본 목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 코러스라고 해라. 그때부터 국민 코러스가 돼버렸어요. 제 친구 덕이죠. 그렇군요. 네. 어떤 뭐 국민 코러스라고 하니까 진짜 나라를 대표하는 듯한 그쵸. 그런 느낌도 뭔가 있고. 뿌듯해요. 본인 입장에서는 네네. 굳이 거절할 필요 없는. 그렇죠. 네. 아주 훌륭한 별명인 것 같습니다. 네. 코러스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네. 노래는 이제 코러스가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코러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겠습니다. 크죠. 코러스라고 하면 이제 사람이 목소리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모든 분들이 노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노래라기보다는 베이스나 드럼처럼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들은 악기, 기타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연주를 하시는데 네. 저는 목소리라는 도구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수보다 도드라지면 안 되고요. 그 노래의 전체 밸런스와 그 곡을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코러스가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은 노래들도 있어요. 뭔가 여백의 미라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꽉꽉 채운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노래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던가 그럴 때는 코러스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세션이라고 그렇죠. 말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가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주에 들어가요. 네네.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네네. 어찌 보면은 그런 설명이 네. 코러스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내가 악기에 못지않은 그렇죠, 전문적인 그렇죠. 실력이 네네네. 있다는 검증인 네네.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코러스 연주자로 36년을 하고 계신데 네. 한 4만 곡 정도 코러스 하셨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집계를 저도 정확히 안 해봐서 예. 뭐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36년을 하다 보니까 네. 매년 어느 정도 1년에 하니까. 한 1000곡 정도 한다고 치면 3만 5, 6천 곡은 넘지 않을까. 이제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집계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네네. 너무 많이 하면 네. 내 목소리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도 좀 그렇죠. 아리송할 가끔 수도 그럴 때 있어요. 만약에 네.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가수라고 치시면 네.
현아님 저 1집 앨범에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노래가 잘 안 됐거나 이렇게 묻혀버린 노래는 사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때 이제 되게 죄송하죠. 그럼 저는 약간 성격이 돌직구라서 예. 망했죠 이렇게 합니다. 네. 워낙 많은 곡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최근에는 어떤 가수들의 코러스에 참여하셨나요? 최근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한 거는 뭐 여러 가수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인기가 있는 노래는 영탁 씨랑 김연자 씨가 같이 부른 주시고. 주시고. 네, 그리고 최근 노래잖아요. 송가인 씨가 최근에 발표한 사랑의 만보.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제 친구인데요. 엄정화 씨가 또 최근에 드라마에서 그 오랜만에 OST를 하나 부르셨어요. 어게인이라고 해서 엄정화 씨 것도 참여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네. 장르를 뭐 망라하고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발라드, 댄스, 심지어 이제 아이돌 노래까지 하고 계신데 네. 정말 많은 가수들이 김연아 씨를 찾는 데는 네. 뭐 이유가 있잖아요. 뭐 네. 단순히 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건 아닐 테고. 그럼요. 김연아 씨만의 특징이 있을 텐데 본인이 생각하는 나 김연아만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메이킹을 알아서 해준다? 무슨 의미죠? 메이킹을 예를 들어서 강승화 씨한테 네. 이 코너를 진행해 주세요 했는데 뭐 대본이나 PD의 그런 연출이 없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을. 네. 근데 이제 저한테는 뭐 코러스 어디 할까요? 그러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냥 작곡가들이 생각해오지 않아도 되게 알아서 그냥 쭉 해놓고 어떠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좀 이렇게 짜는데 한계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생각하기 싫다던가 그래서 저를 좀 쓰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가수의 뉘앙스를 잘 맞춰요. 그러니까 그 가수마다 그 발음하는 방법이나 딕션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잘 맞춰주니까 네, 이질감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데뷔는 무슨 노래로 하신 거예요? 코러스 데뷔는? 코러스 데뷔는 91년도였나? 015B에 예.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코러스가 네. 소중한 건 언제나 나오네요. 이 노래. 네, 이 노래입니다. 들어볼게요. 이분이 누구죠 지금 보컬이? 장호일 씨입니다. 장호일 씨군요. 이 부분인가요? 네네. 이게 제가 돈 받고 한 첫 곡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네. 회사에서 저도 이제 여행 스케치라는 팀을 했다 보니까 네. 저희 회사 소속 가수들 거를 그냥 품앗이로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전문으로 하진 않았는데 이 노래가 이제 제 어떻게 보면은 코러스 입봉작이라고 굉장히 잘 됐잖아요, 이 노래가. 그렇죠. 근데 처음에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그때는 이런 노래가 좀 생경한 장르였어요. 이게 랩도 아니고 노래도 아닌 것이.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 노래가 히트가 나더라고요. 약간 좀 신선함도 있었고 네, 맞아요. 그때 또 장호일 씨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네.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이제 코러스 연주자로 네. 본격적으로 활동하셨군요. 네. 저희가 들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네. 이거 녹음하실 때가 20대신 그렇죠, 거죠? 20대. 근데 지금 제가 그냥 눈 감고 들으면 네. 여전히 20대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목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는 이거 좀 팁인데요. 네. 저는 실내의 온도와 실외의 온도로 5도 이상 차이를 안 둬요. 그래서 여름에도 좀 덥지만 만약에 에어컨을 틀게 되면 28도, 네. 27도. 그다음에 겨울에는 보일러를 거의 안 틀어요. 왜냐하면 몸에 느끼는 온도차가 심할수록 감기도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진짜 폭염에 내가 땀띠나 무좀이 날 정도만 아니면 수면 양말을 꼭 신고 잡니다. 목에다 뭐 하는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적응되면 괜찮아요. 몸이 다 적응해요. 네. 하여튼 뭐 목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체온을 뭐 바깥 기온과 비슷하게 그렇죠. 유지하는. 몸이 느끼는 온도를 많이 차를 주지 않으면 감기를 제일 조심해야 되거든요. 감기도 잘 안 걸리시고. 제가 왜냐면 워낙 그 위생과 방역 그다음에 그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항상 네. 깔끔하게. 015B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고 네. 그러면은 김연아 씨가 네. 국민 코러스로 알려지게 된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조성모 씨의 다짐? 그땐 내가 네, 그 노래 할 때 전주에 빠라바빠빠빠밥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거 조성모 씨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건데요. 접니다. 조성모 씨가 가성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 김연아의 목소리입니다. 빠라바빠빠 이 부분을요? 거기까지 다 제가 한 겁니다. 와. 다 조성모 씨가 한 줄 알더라고요. 김연아 씨 목소리. 네. 그거 어릴 때 저 엄청 따라했거든요. 그래요? 야. 그리고 먼저 장윤정 씨의 뭐 어머나.
어머나에서 어떤 부분이죠? 이제 엄마나 이러지만 거기는 이제 노래 쭉 깔려 있어요.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를 처음 접한 노래가 네. 송대관 씨의 네 박자였거든요. 근데 그 네 박자 보면 간주에 쿵짝 이러면서 여자가 나와요. 맞아요. 그게 접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들어봤을 목소리 해서 국민 코러스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주영훈 씨가. 국민 코러스 맞네요. 조선 뭐 다짐에서도 하셨고 장윤정 씨의 어머나 이거 모르는 사람 없고 네 번. 그리고 뭐 박상철 씨의 무조건.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떴던 노래는 박군 씨의 한 잔에 뭐 영탁 씨의 찐이야. 뭐 찐이야. 그럼 여자가 찐이야 뒤에 막 이러거든요. 네. 아니 국민 코러스 맞네요. 저희가 아는 노래 웬만하면 다 하셨네요. 그렇다기보다는 뭐 좀 그렇게 됐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 트로트 작업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훈아 씨도 김연아 씨한테 러브콜을 보냈다고요? 이게 조금 뭐가 잘못된 게 나훈아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섭외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제 뭐 이렇게 막 기사가 막 나고 이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오해의 소리가 있는데 그래도 그 나훈아 씨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기사가 맞는 거죠. 그래서 러브콜이라기보다는 갔는데 우연히 나훈아 씨가 계셨다. 그건 아니죠. 아직 나훈아 씨가 내 코러스 누구로 쓸까요? 이러는데 김연아 씨가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나훈아 씨한테 제가 굉장히 그 감명 깊었던 그런 거는 녹음을 하러 가면 강승화의 앨범을 녹음하러 간다. 그럼 강승화 씨 노래가 다 돼 있어요. 물론 드럼, 베이스, 기타는 노래 없이 먼저 가능하거든요. 연주, 그렇죠. 그 노래가 없어도 되니까. 근데 코러스는 노래를 듣고 맞춰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하러 가서 아니 노래가 왜 없죠? 그랬더니 나훈아 선생님이 좀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더니 들어가셔서 그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세 곡을 하기로 했다. 그걸 한 방에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작사 작곡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그 뭐 어떤 디렉팅을 해준다던가 뭐 특별히 요구하는 게 없이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가사나 이런 게 다 숙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한 번, 두 번에 다 노래를 끝내시고 나오시길래 깜짝 놀랐죠. 다른 가수들은 노래 한 번 하려면 막 3일, 4일씩 걸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앨범이 뭐 홍시, 뭐 사내 이런 노래가 있었던 앨범이었고요. 홍시에도 코러스 하셨어요? 네, 사내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생각이 난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이야. 그리고 이제 좀 나훈아 씨가 그래도 좀 젊은 분들한테 좀 인기가 있었던 테스 형. 그 노래도 저가 이제 저 제목을 딱 봤는데 테스 형 써있길래 테스 형이 뭐지? 테스 형이 뭘까? 근데 노래를 이제 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 형의 그 테스 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가 되게 인상 깊었었죠. 그랬군요. 네네. 하여튼 뭐 이게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아이콘이잖아요. 맞아요. 시대의 아이콘이고 트로트계의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과 작업하면 뭔가 좀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대형 스타, 국민 가수, 뭐 슈퍼스타이신데도 음악을 대하는 자세는 늘 신인과 똑같으세요. 굉장히 그 열정도 그렇고 모든 가수분들이 자기 음원이기 때문에 다 그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본받을 점이 있고 연세가 있던 신인이던 이 음악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어쩔 때 막 집에 있다가 뭐 그냥 슬리퍼 칙칙 끄고 막 왜냐면 뭐 거기 다 녹음실에 가서 그냥 편하게 다들 친한 사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분들은 밖에 나오실 때도 갇혀 입고 나오실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시나 봐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언제 어디서 팬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다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언제나 그 준비되어 있는 자세 그런 거 좀 배울 만하죠. 그렇군요. 네. 김연아 씨는 이제 노래를 참 잘하시는데 뭐 집안에 노래를 잘하는 분이 계시는지 집안에 성대모사도 잘하신다고요? 못해요. 이거는 성대모사가 예전에 그 뭐 고등학교 시절에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 흉내낸 거 있잖아요. 그거 재능이에요. 그런 걸 한 거지. 제가 뭐 이렇게 누구를 흉내내거나 근데 귀가 조금 좋아요. 귀가 좋아서 이렇게 그 사람의 약간 그 포인트를 찾아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수의 뉘앙스를 좀 잘 맞춰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는 사실은 부모님이 두 분 다 노래를 잘하세요. 네. 아니 그러면 좀 물려받은 게 있으시네요. 있어요. 저는 100% 물려받았다고 생각해요. 유전자를.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말씀드립니까? 항상.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이제. 네. 여행 스케치 1기 멤버시잖아요. 네네. 데뷔는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거예요? 데뷔는 그 모 가요제에 출전을 했는데요. 그 가요제를 연출하시는 PD님이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학교 가요제 있잖아요. 학교마다 가요제가 있잖아요. 그 가요제 대상 수상자들의 번호를 다 따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요제가 그냥 학교 가요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 심사 오셨던 그 음반사 분들이 쟤네들 우리가 제작하자. 그래서 거기 출전했던 팀이 모여서 된 게 여행 스케치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그러면 실력은 다 이미 다 그렇죠. 완전 보장된. 그 여행 스케치가 처음엔 팀이 아니었고요. 옴니버스 팀이었어요. 각자 노래가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여행 스케치라는 그냥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 로고송 같은 거 여행 스케치의 대표 노래 같은 거 그거 한 곡만 실려 있고 다 그냥 각각 솔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집서부터는 같이 뭐 듀엣도 하고 중창도 하고 그렇게 됐죠. 그러면 1기 해서 어떤 노래 그때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라는 노래인데 지금 들어보면 못 들어줍니다. 진짜. 왜 못 들어요? 너무 노래를 못 해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2집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뭔가 시너지가 더 낫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저는 2집까지만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이제 집안에 좀 우환이 많았어요. 뭐 가세도 기울었지만 아빠가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그 대학도 졸업하고 했는데 뭔가 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가지고 이제 여행 스케치가 그때는 지금은 2분이지만 그때는 막 10명, 12명, 뭐 11명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콘서트를 하거나 뭘 해도 각자 가져가는 그게 뭐 물론 돈이 남지도 않고 왜냐면은 어쩔 때는 관객보다 우리가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제가 이제 생활의 어떤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바람에 그때 이제 여행 스케치라는 팀을 이제 탈퇴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여러 가지 여러 분 가수들의 품앗이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저의 재능을 발견한 거죠. 내가 이제 이런 화음을 되게 잘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보면 음반 세션 전문? 그때만 해도 우순실 언니라든가 뭐 신윤미 언니, 장필순 언니 다 가수랑 겸업을 할 텐데 저는 이제 가수를 안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전문 세션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 스케치를 그만두게 됐죠. 근데 사실 메인 보컬 하시다가 이제 전문적인 코러스 연주자 되신 건데 사실은 무대에 서는 그 행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코러스가 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무대에 서는 게 되게 제가 무대 울렁증이 있나 봐요. 왜냐면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녹음실에 가서 작업을 하면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막 그런데 무대에 쓰려고 그러면 약간 그 긴장감이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TV 방송 뭐 예전에 여기 젊음의 행진이라는 프로도 되게 많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 아주 5분 찍으려고 하루 종일 거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스타일리스트나 이런 것도 없을 때니까 우리가 다 그걸 챙겨서 예를 들어서 뭐 공연을 하면 우리가 다 우리 장비를 다 가지고 그렇게 다닐 때니까 그리고 차도 없잖아요. 버스 타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저랑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되게 자유롭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가수에 대해서 그때 좀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거든요. 네. 마침 또 이제 여러 좀 기회가 찾아와서 그렇죠. 전환을 하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코러스 작업 지금 쭉 많이 하셨는데 혹시 좀 내가 하면서 이런 가수는 좀 까다롭다 이런 가수들이 있나요? 코러스 작업하면서? 그러니까 가수분들이 이제 제일 까다로운 분들은 목소리가 너무 개성이 강한 분들. 예를 들면 뭐 전인권 씨라든가 아니면은 뭐 박효신 씨라든가 개성이 너무 강하면 아니면 뭐 김정민 씨라든가 이렇게 좀 허스키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뉘앙스를 맞추는 게 그렇다고 제가 코러스는 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대여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조금 힘들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세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너무 또 이 가수의 목소리가 튀게 되면 그렇죠. 좀 제가 너무 도드라지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군요. 뭔가 연주 반주의 개념으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솔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힘들죠. 그러면 그런 가수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코러스가 좀 많이 없을 수도 네, 있겠네요. 없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간 것은이면 지나간 것은 그거를 가사로 하지 않고 우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게 연주처럼 건반 패드처럼 네, 그렇게 하죠. 그렇군요. 코러스 하는데 아까 네. 뭐 김연아 씨가 이제 뭐 나는 뭐 원작자들이 원하는 대로 네, 잘 네, 맞춰준다고 하셨는데 네. 아무튼 이게 제작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혹시 제일 오래 걸린 코러스 곡이 있나요? 신승훈 씨의 드림 오브 마이 라이프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약간 노래를 들어보시면 막 광활한 그 평원을 네. 막 이렇게 라이온킹 같은 분위기인데 이게 또 처음에 시작하는 그 음역대와 전조가 2번이나 돼요. 키가 2번이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할 때 한 7시간 이상 녹음을 한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하는데 네네네.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많이 힘들었죠. 근데 아직도 뿌듯합니다. 너무 그 잘했어요. 노래를 들으면 와 김연아 진짜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한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러스 녹음 과정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청취자분들도 좀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녹음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건지 아까 이제 가수가 노래 부르고 네.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김연아 씨가 일종의 애드립 형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애드립이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노래를 하나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찐이야라는 노래가 찐이야. 영탁의 그러면 찐이야. 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트랙을 그렇게 한 트랙만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트랙을 불러요. 그래서 첫 트랙에 찐 이렇게 해놓고 네. 두 번째 트랙도 찐 똑같이 더블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노래를 반주를 바란스를 잡아서 펼칠 때는 스테레오로 만들기 때문에 LR로 2트랙을 더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수는 한 트랙만 센터에서 네. 가운데에서 하나만 부르면 되는데 코러스는 찐 왼쪽에서 한번 찐 이게 더블로 나와야 돼요. 스테레오로. 그렇게 2트랙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찐해서 화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2트랙. 그다음에 또 찐해서 낮은 음을 또 2트랙. 그렇게 해서 3화음으로 딱 벌려주죠. 그게 3명이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다 하시는 네, 거예요? 혼자 합니다. 혼자서 이제 레이어라 그러죠. 그렇죠. 레이어를 쌓아가는. 그렇죠. 계속 트랙을 쌓아서 성부를 쌓아가는 거죠. 네네. 저는 코러스 그 이제 무대에서 보면 한 네. 3분, 4분 서 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무대에서는 그거를 더블링을 못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3화음이 나오면 3명이 필요한 거죠. 네네. 그렇군요. 네. 혼자서 굉장히 바쁘시네요. 녹음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차라리 그 이제 혼자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제 거에다 제가 입을 맞추니까 오히려 더 편하죠, 저는. 그렇군요. 네네. 김연아 씨가 이제 여러 장르 하시는데 네. 그 애니메이션도 네.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KBS에서 방영한 그러니까요. 전설의 애니메이션이 네. 있습니다. 네. 달의 요정 세일러문. 그러니까요. 요것도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메인송을 불러가지고. 코러스가 아니고요?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네, 제가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지금 이제 음악 감독님 이창이라고 네. 그 태연 씨의 만약에라는 곡을 쓴 감독이 있어요. 우리 여행 스케치 1기 같이 멤버예요. 그 친구가 그때 애니메이션을 되게 많이 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막 계속 이것 좀 불러줘 해서 뭐 환상 게임은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이런 것도 부르고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막 부르게 됐어요. 근데 이 세일러문은 원래 일본 원곡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말로 번안해서 우리나라에서 부를 사람을 찾아줘라. 그래서 제가 부르게 됐죠. 야. 근데 저는 이 노래가 뜬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내려오는데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어떤 애기 둘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거 내가 부른 건데? 그래서 전곡이 좀 잘 되고 있나? 그랬었죠. 그러면 그 세일러문의 후렴에도 코러스가 제 기억으로 있었던 걸로. 있죠. 그 본인이 제가 밤하늘 저 네. 멀 그러면 밤하늘 저 멀리서 빛나고 있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혼자 본 메인 보컬도 하시고 코러스도 하시고. 네. 웬만한 가수들이랑은 진짜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많이 해봤죠. 그래도 네. 이 가수의 코러스는 꼭 해보고 싶다.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요즘에 제가 네. 사실은 BTS도 해봤어요. 네. 근데 BTS가 지금처럼 완전히 뜨기 전에 그 드라마 OST 할 때 BTS 유닛으로 2분만 와서 노래를 할 때 그때 이제 저 친구들이 BTS 방탄소년단의 멤버다라고 봤거든요. 네. 그때 근데
너무 잘생기고 귀엽고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잘해줄 걸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 제가 녹음실을 가면 제가 약간 산신령이 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의미죠? 예전에는 네. 뭐 언니, 뭐 누나 다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뭐 현아쌤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는 안 불편한데 그분들이 저를 너무 이렇게 깍듯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좀 작업을 많이 해보고 싶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아이브라든가 뭐 아이브. BTS라든가 아니면 뭐 그 보이넥스도 뭐 그런 분들 보이넥스도, 네. 좀 그런 분들을 좀 만나고 싶은데 네. 네. 그게 좀 요즘 잘 되지가 않습니다. 네. 연락 오겠죠. 예. 넘버 원이신데. 예. 근데 요즘에 또 너무 잘해요. 그 젊은 가수들도 잘하고 세션들도 요즘에는 잘하고. 잘하고 그래서 뭐 기회가 오면 저는 뭐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좀 젊은 친구들하고 좀 작업해보고 싶긴 해요. 조만간 BTS와의 인증샷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국민 코러스로 타이틀이 뭐 붙어 있으시긴 하시지만 네. 뭐 가수로서도 뭐 앨범도 내고 싶으실 것 같고 네네. 라디오 진행도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앨범은 이미 뭐 많이 내봤고 또 제가 뭐 드라마 OST도 많이 불러봤고 또 애니메이션도 불러봤고 음원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근데 제가 자랄 때 라디오를 듣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전 아직도 라디오가 너무너무 재밌고 요즘에 예전처럼 뭐 청취율도 많이 떨어지고 했다지만 요즘엔 뭐 다시 듣기 뭐 다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 라디오 진행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꿈이에요. 음악 방송 하고 싶습니다. 아, 음악 방송. 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계속 그 음악만 틀어주고 막 그러는 거. 예전에 또 장유진의 가요 산책이라고 있었어요. 네. 제가 그 프로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음악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주고 그 뒷얘기가 좀 저는 좀 많으니까 해보고 싶은데 뭐 아무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한번 지금 그러면은 가요 산책 그 오프닝 한번 하시죠. 저는 그 로고도 기억나요. 장유진의 가요 산책. 오! 화음 났어! 그럼 코러스 한번 해보실래요? 어떡해요? 아니다. 아니, 몇 시 라디오를 하고 싶으세요? 몇 시? 저는 사실은 심야 때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톤으로서는 심야 그렇지, 안 안 될 되지. 아침 방송 해야 돼, 아침 방송. 네. 열려라, 대한민국 막 이런 거. 아니, 아침에 잘 일어나세요? 근데 제가 약간 밤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살아라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규칙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뭐 그 바이오리듬이 바뀌면 일찍 일어나야죠. 알겠습니다. 네. 김연아 씨가 진행하는 아침 프로든 밤 프로든 한번 DJ로서 또 앞으로 좀 굵직한 뭐 굵직하기까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근데 정말 뭐 기회가 있으면 꼭 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유쾌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자, 김연아 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 36년간 4만여 곡의 가요의 코러스로 활동한 국민 코러스, 코러스 세션 아티스트 김연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